한겨울의 추운 오후, 혜자 할머니는 서울의 붐비는 거리들을 조심스레 걸어갔다. 작은 낡은 가방 속에는 직접 준비한 시골 선물이 담겨 있었다. 얼큰한 김치 몇 킬로그램, 오늘 아침에 갓 딴 신선한 채소, 그리고 향긋한 떡 조금.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한 얼굴엔 기다림의 미소가 맴돌았다. 그녀는 딸 은주와 손주들을 만나 고향의 맛을 대도시 한가운데에 전해주기를 바랐다. 강남의 화려한 저택 앞에 서서 혜자 할머니는 초인종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사위 스무가 나왔다. 그의 비싼 정장은 석양 아래 반짝였고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과는 극명히 대조를 이루었다. 어머니세요. 스무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시선은 할머니가 든 가방 위를 스쳐갔다. 어머니, 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이거? 내가 직접 담근 김치 좀 하고 채소랑 손주들 먹을 떡 좀 가져왔어. 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애들 좋아할 것 같아서. 스무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엔 없는 게 없어요. 이런 거 가져오시면 사람들 웃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멈춰서서 가늘고 마른 손으로 가방을 꽉 쥐었다. 그냥 애들 보러 오고 싶었을 뿐이야.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니, 스무는 말을 끊으며 문을 꽝 닫아버렸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혜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은발 머리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의 마음은 낡은 헌신발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로 속삭였다. 너희가 행복하기만 하면 난 더 바랄 게 없단다. 혜자 할머니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작은 선물 가방을 땅에 내려두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딸의 저택 문을 나선 후 혜자 씨는 천천히 북적이는 거리를 걸어갔다. 찬 바람 속에서 야윈 어깨는 움츠러들고 갈라진 손은 얇은 외투 주머니를 꼭 쥐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고 바쁜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이 작은 여인을 눈여겨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혜자 씨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거리 한쪽에서 멈춰 잎이 다 떨어진 은행나무 옆 벤치에 앉았다. 그녀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고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다음 날 번화한 상업거리에서 익숙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혜자 씨는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혜자, 혹시 당신인가요? 그녀는 손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그녀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놀람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수 씨, 그녀는 남편의 옛 친구를 알아보고 나지막이 말했다. 민수 씨는 그녀의 남편 김종호 씨의 친한 동료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혜자 씨, 정말 당신인가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요. 민수 씨는 그녀의 청소부 복장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예,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당신이 딸과 함께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혜자 씨는 미소 지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감췄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민수 씨, 저는 이제 그저 평온한 삶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종호 씨가 남긴 엄청난 유산이 있었잖아요. 민수 씨는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빗자루를 쥔 손을 내려다보며 가볍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잘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바라보며 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가족을 떠올렸다. 그녀의 남편 김종호 씨는 한국자선재단의 설립자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인물이었다. 혜자 씨 역시 사업가의 아내일 뿐 아니라 종호 씨를 도와 재단을 키워낸 든든한 동반자였다. 민수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슬픔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혜자 씨,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제 아이들이 잘 사는 것뿐이에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부유했던 시절의 혜자 씨가 지금은 추운 거리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그를 괴롭게 했다.
그는 결국 한때 그 가족과 친분이 있던 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씨, 나 방금 김혜자 씨를 만났는데 그녀가 지금 거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 씨는 놀란 듯 멈칫했다. 혜자 씨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종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년간 재단을 잘 운영하다가 갑자기 은퇴했죠.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굉장히 고생스러워 보였어요. 민수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녀의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그녀를 이렇게 홀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한 씨가 대답했다. 그녀는 단순히 종호 씨의 아내가 아니라 많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바꾼 인물이에요. 예, 그녀가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그 대화는 끝났지만 민수 씨는 가슴 속에 남은 무거운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알았다. 혜자 씨의 차분한 겉모습 뒤에는 깊은 상처를 간직한 마음이 숨어 있음을. 과거 명성을 누렸던 그녀가 이제는 조용히 살아가며 자식들에게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혜자 씨는 좁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노란 전등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은주야, 얘 너는 엄마를 이렇게 멀리하니? 내가 뭘 잘못했니?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닦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이들만 행복하면 돼.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되겠지. 그녀의 속삭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고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소리를 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혜자 씨의 작은 방 안에는 오직 고요함과 어머니의 깊은 마음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앉아있던 스무는 익숙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그의 상사 한 이사의 이름이 떴다.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무슨 일로 지시가 있으십니까?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온 한 이사의 목소리는 엄중하면서도 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스무 씨,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네 장모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고 있나? 뜻밖의 질문에 스무는 놀랐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예. 제 장모님은 그냥 시골에 사시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사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이사가 천천히 그러나 의미를 강조하듯 말했다. 자네 장모님, 김혜자 여사님은 예전에 한국자선재단을 설립했던 분이야. 그 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지. 자네 정말 이 사실을 전혀 몰랐나? 스무는 충격을 받아 멍해졌다. 귀가 멍해지는 듯했다. 그는 한 번도 은주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그의 눈에는 혜자 여사가 그냥 가난한 여성일 뿐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이런 걸로 농담하지 않는다. 한 이사가 대답했다. 믿기 어렵다면 직접 알아보게. 하지만 한 가지 알려주지. 김혜자 여사님은 내가 매우 존경하는 분이야. 그분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셨어.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자네가 그분께 했던 행동은 정말 실망스러워. 전화가 끊겼지만 스무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한 이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불안과 후회의 감정이 밀려들어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스무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한국자선재단 김혜자라고 입력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기사가 나타났다. 그는 첫 번째 기사에 클릭했고 한 젊고 온화한 얼굴과 밝은 눈빛을 가진 여성의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장모, 김혜자 여사의 사진이었다. 기사에는 그녀의 가족이 한때 누렸던 화려했던 시절이 담겨 있었다. 김종호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혜자 여사는 그 뒤에서 모든 자선 활동을 이끌었던 재능 있는 여성이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재단을 수년간 더 이끌었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사업계를 떠나 딸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스무는 누군가가 그의 가슴을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가 한때 경멸했던 모진 말을 내뱉었던 장모가 사실은 자신의 경력과 명예를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위대한 여성이었다.
며칠 전 그녀가 작은 선물을 건네며 보여준 슬픈 눈빛과 마른 손이 그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는 중얼거렸고 후회의 감정이 가슴속에 밀려들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스무는 은주가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야, 너는 얘 한 번도 엄마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 엄마가 한국자선재단의 창립자셨다며, 맞지? 은주는 남편을 돌아보며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맞아. 하지만 엄마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 엄마는 재단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 아빠가 돌아가신 후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 나는 엄마께 평생 빚졌어. 스무는 고개를 숙였고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그를 가득 채웠다. 그는 속삭였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전혀 몰랐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은주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무 씨,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당신께 그렇게 대우받는 걸 보고도 난 침묵했어. 당신이 실망할까 두려웠고 엄마가 날 위해 했던 희생을 잊어버렸어. 그날 밤 스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 그는 혜자 여사를 찾아가 그녀가 들어야 할 사과의 말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혼자 거실에 앉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엄마는 모든 걸 주셨어. 단지 은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도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분께 그런 식으로 대했지. 늦었더라도 바로잡아야 해. 책상 조명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무는 이 숙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그대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장모님께 그녀가 단순히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할 여성임을 느끼게 해드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음날 아침, 스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긴 밤 동안 뒤척인 탓에 그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히 결정을 내렸다. 그는 혜자 어머니를 만나 사과해야만 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주 일하던 거리로 차를 몰았다. 익숙한 길이 눈앞에 펼쳐졌고 멀리서 혜자 어머니의 작은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인도를 쓸고 있었다. 스무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려섰다. 그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었다. 그는 혜자 어머니가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낡고 바랜 작업복은 그녀의 마른 체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어머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다. 혜자 어머니는 돌아보며 사위인 스무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긴 왜 왔니, 스무야? 스무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견디셨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로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혜자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온화하면서도 약간 슬픔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예, 그런 말을 하니. 난 너를 탓한 적이 없단다. 스무야. 어머니로서 그저 너희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야. 참을 수 없었던 스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쥔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 했던 말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고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그 장면을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스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혜자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렴. 내가 너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단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야. 가족은 소중한 거란다. 스무는 고개를 들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단순히 사과만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혜자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나에게 보답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소박하게 사는 데 익숙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날 오후, 승우는 집으로 돌아가 변화를 다짐했다. 그는 혜자 어머니와의 만남을 아내 은주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은주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승우 씨, 나는 너무 오래 침묵했어. 나도 잘못했어. 얘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하도록 놔뒀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머니께 우리의 사랑을 느끼게 해드려야 해.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이제부터 어머니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혜자 어머니를 찾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근무가 끝난 정오에 갔다. 거리 모퉁이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딸과 사위를 본 혜자 어머니는 놀랐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은주야, 승우야, 너희가 여기 웬일이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은주는 달려가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혜자 어머니는 딸의 등을 살며시 두드리며 낳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다, 은주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단다. 승우는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서 저를 원망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를 진정한 자식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너희가 이렇게 해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혜자 어머니가 가져온 김치, 청경채, 떡 같은 시골 음식이 식탁에 올랐다. 승우는 김치를 한 입 먹으며 어머니가 음식에 담은 진심을 느꼈다.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감사의 눈빛으로 말했다. 혜자 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사랑과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실수는 현재와 미래의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 따뜻한 만남 이후의 날들, 혜자 씨의 삶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은주와 승우는 자주 그녀를 찾아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혜자 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며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노후를 보내시길 바랐다. 어느 겨울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날, 은주와 승우는 혜자 씨 댁을 찾아와 진지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집에 어머니를 위한 방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서 저희가 어머니를 돌볼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요. 혜자 씨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감동에 젖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생각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오래된 추억처럼 반짝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너희는 정말로 엄마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네, 어머니, 승우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평생을 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손을 맞잡은 채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딸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위로와 돌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현재의 삶, 청소부로서의 일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나누는 소박한 순간들이 그녀에게 평온함과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 삶은 비록 힘들지라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기쁨을 가져다줘. 거리에서 나는 빗자루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 그것들은 내가 아직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줘. 하지만 너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엄마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큰 질문을 남긴다. 과연 혜자 씨는 익숙한 소박한 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살며 돌봄과 재해를 누릴 것인가? 현대 삶과의 연관성. 혜자 씨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가족 사랑, 감사, 그리고 관용.
오늘날 바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 돈, 체면을 쫓느라 부모님의 헌신을 잊고 살기도 한다. 혜자 씨는 전 세계 수백만 부모를 상징한다. 그들은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때로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자녀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본의 아니게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 이야기에서 스무와 은주의 속죄 여정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늦어진 사과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 세대 간 거리와 관점 차이가 가족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오늘날 이 메시지는 특히 더 중요하다. 이야기가 던지는 열린 질문, 혜자 씨가 소박한 삶을 지속할 것인지, 가족과 함께 살 것인지는 오늘날 많은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익숙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자녀의 돌봄에 의지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일까?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때로 자녀의 물질적인 돌봄보다 존중과 이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 여러분이 혜자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소박한 삶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사랑과 돌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은주나 스무라면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